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등급별 총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교육기관이 이제 그 기관마다 약간씩 교육과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물론 다양성의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이것이 또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한국교육기관에서 3급인 학생이 B라는 교육기관으로 만약에 갔을 때 그것이 너무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서 3급이었던 학생이 B라는 기관에 가서는 2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다르다 보면 어떤 배우는 내용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 학생의 어떤 그 레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 학생에게는 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한국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그 급에 맞는 어떤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면 학생들 가르치실 때 어떤 내용을 가르치셔야 될지 어떤 문법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표준교육과정 등급별 총괄 목표를 저희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급 초급인데요. 1급부터 보시면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 접하는 소재의 짧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인사나 소개, 간단한 메시지, 정보의 이해나 교환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 단계죠. 초급이고, 1급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학습자의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관계라든지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런 어떤 그 학습자의 개인적인 것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급인데요. 2급도 역시 초급이고요. 보시면 일상적으로 접하는 어떤 공적 상황에서의 간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보에 관해 묻고 답하기, 허락과 요청, 메시지 이해나 교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급도 초급인데 1급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1급은 이제 그 학습자의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2급은 그 학습자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학습자의 주변적인 것까지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2급이 되겠고요. 3급은 중급이죠. 그래서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요.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권유나 조언, 간단한 설명에 대한 이해나 표현, 정보 교류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급은 중급이고 또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3급 학생들을 가르치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어휘들, 그런 문법들을 교육하시면 되겠고요. 4급은 역시 중급이지만요. 여기서는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소재나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고요.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 추상적 주제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자, 동의와 반대, 지시와 보고, 생각이나 의도의 이해나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4급도 역시 중급이지만 3급과 다른 것은 3급은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 구체적인 것을 다루고요. 4급에서는 추상적인 어떤 사회적 상황을 다룬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급이지만 3급과 4급의 차이점을 인식하시고 4급 학생들 가르칠 때는 추상적인 주제를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 주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5급은 고급인데요. 사회 전반에 대한 소재와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고요. 사회적이거나 일부 전문적인 내용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자, 업무 보고, 협의, 체계적인 정보 전달,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은 고급이고요.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 어떤 시사적인 내용들,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5급에서는 조금 친숙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6급도 고급인데 5급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목표를 보시면
자,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에 참여할 수 있고요.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이 드러나는 소재의 글이나 학술적인 소재의 글이 있거나 쓸 수 있습니다. 설득이나 권고,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이해와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급은 이제 가장 높은 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관에 따라서 7급까지 있는 기관도 있긴 한데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6급이 가장 높은 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급도 5급처럼 고급이지만 이제 가장 높은 급이고요. 그래서 5급은 어떤 전문적인 소재를 다루는데 좀 친숙한 내용들이고 6급은 친숙하지 않은 그런 소재의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룬다라는 것이 5급과 6급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급을 가르치신다고 했을 때는 친숙하지 않은 그런 소재까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지 내용들을 선정하셔서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그런 교육과정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6급은 그래서 어떤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급부터 6급까지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등급별 총괄 목표를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선생님들 어떤 교재 선정이라든지 교육과정을 구성하실 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표니까요. 이 목표를 참고하셔서 그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어휘 문법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내용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그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선정하셔서 교육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표준 교육과정 등급별 총괄 목표를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괄적으로 그래서 한국 표준교육과정 등급별 총괄 목표를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